매고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화요일. 장 초반은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장 초반에는 거의 버거권에서 움직이다가 장 후반에 거의 외국인의 매수로 8월 아무튼 55포인트 크게 오르면서 1.75포인트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한 2시, 1시부터 엄청나게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니 계속 매수하더라고요. 특히 전기전자 쪽이 많이 매수했고, 대형주가 좋았습니다. 대형주가 삼성전자도 2.8%, SK 하이닉스도 2.9%, 기아, 삼성전기 전부 대형주, 성장주, 가치주 할 거 없이 다 좋았고, LG화학만 계속적으로 좀 약세입니다. 약세고, 그리고 2차전지의 이 엄청난 힘은 참 무섭습니다. 2차전지의 이 엄청난 힘은 참 무섭고, 계속 오르네. 계속 오르고, 어쩌겠습니까. 제가 좀 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조정 받겠거니 하면서도 계속 오르고 하는데, 근데 지금 너무 올랐어요. 지금보다 더 오른다고 쳐도 나중에 조정받을 여지는 많으니,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은 조금 정리하시면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도 이제 크게 오르죠. 폴더블 폰도 크게 오르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SKC와 인터플렉스를 샀고, 코인테크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어제 일부 팔고 오늘은 매도를 했고, SKC와 인터플렉스는 왜 샀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별 수익 같은 경우도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라 크게 많진 않습니다. 한 270만원. 그래도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오른 거에 만족을 하고, 왜냐하면은 대형주가 올라야 이제 대형주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풀리면서 중소형주의 어떤 자금의 순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의 8월 22일까지는 거의 조금 많이 안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8월 후반에 많이 거의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을 했고, 거의 8월의 낙폭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마감을 하고, 밑꼬리 달면서 8월에 밑꼬리 달면서 거의 마감을 하면서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고, 아무튼 9월 달에 한번 괜찮을지 한번 보고, 오늘은 좀 특이할 만한 사항들, 보고서 나온 것들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SK가 SK 머티리얼즈를 합병했다는 건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SK 같은 경우는 그 지주회사로서의 면모, 시가총액 150조인가요? 2030년까지 그걸 목표로 하면서 이런 좀 합병을 하면서 조금 덩치를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좀 계획이 있는데, 그 1차가 SK 머티리얼즈고, SKC 같은 경우도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15%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부인 공시가 나왔죠. 아직 합병하지 않는다라는 부인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8%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할지 몰라요. 내년에 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SK 머티리얼즈 합병이 마무리되는 게 이제 올해 안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SKC는 일단 동박 사업의 우리나라 2등 기업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다음으로 2등 기업인데, 전체 시장 점유율 한 7%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캐파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SK그룹 자체에서도 SKC의 이제 동박과 그리고 전해질, 양극재 이런 어떤 소재 사업에도 진출할 가능성을 좀 높기 때문에, 좀 그런 성장 가능성과 현재 가치를 보고 좀 투자를 했습니다.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좀 투자를 한 부분이고, 지금 음식료주의 어떤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음식료주의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보고서의 논점은 뭐냐면, 이제 가격 인상이 이제 4분기부터 온전히 반영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죠. 두 번째는 이제 판가 인상이죠.
가격이 올라도 이제 판가 인상으로 다 전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는 이제 그 기후가 안정화되면서 곡물 가격의 이상 급등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확률이 크다. 크게 두 가지를 내세우면서 그 올 4분기부터 내년도까지는 이제 음식료 업체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됩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로 이제 CJ 제일제당과 오리온을 제시하고, 그 중소형주로는 농심대상, SPC, 삼립 뭐 이렇게 좀 제시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CJ와 농심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고, 왜냐면은 일단은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그 CJ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피자 업체와 냉동 업체를 이제 인수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두 개 업체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제 그 배터리 화재가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그 배터리 화재 때문에 이제 비파괴 전수 검사를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 비파괴 전수 검사를 하는 그 장비 취급 업체가 SFA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그런 어떤 비파괴 그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게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뭐 좀 이렇게 지목을 하죠. 한글로 SFA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허리케인으로 그 많은 건물과 그리고 플라스틱 페인트, 에폭시 등 이런 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수요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화학 정유업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폴더블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국내 폴더블 관련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납품하는 폴더블 폰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장비를 소재를 납품하면서 실제 혜택을 받는 업체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KH 바텍, 파인테크닉스, 인터플렉스, 세경 하이테크, 요 네 가지입니다. 요 크게 이제 관련돼 있는 업체는 네 개고, 울트라 씬 글라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독일의 정확히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업체에게 이제 돈을 주고, 우리나라 업체는 아니도 돈을 투자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독자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 계약을 맺었고 해서 현재로서는 UTG 오늘 UTI라고 이제 울트라 씬 글라스 이제 기술력은 개발을 했다는데 아직 삼성전자에 납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올랐고, 요 4개 업체가 이제 크게 이제 혜택을 받는데, KH 바텍과 파인테크닉스는 벌써 저점 대비 거의 한 30%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오늘 제가 투자한 거는 인터플렉스인데, 인터플렉스는 갤럭시 이번에 폴드는 펜이 있죠. 펜. 예전 폴드에는 펜 기능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왜냐면 접히는 부분에 어떤 펜을 적는 PCB가 상당히 섬세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력으로는 이제 펜을 쓸 수가 없었는데, 삼성전자가 그걸 좀 극복해냈죠. 그래서 이제 갤럭시 펜에 관련되는 인쇄 회로기판 업체를 납품하는 게 인터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투자했고,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울트라 씬 글라스의 겉에 씌우는 보호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독점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한다고 합니다. 독점적으로 납품한다고 하고,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바라겠고, 여기 보면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폴더블 필름 판매 증가, 이게 딱 나오고 있죠. 이게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갤럭시 폴드 3의 디지타이저가 아까 말씀드린 펜 기능,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22향 디지타이저도 공급 시작,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판단해서 이제 투자했고요.
그리고 뭐 폴라릭스 웍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뭐 주가는 현재 지지부진합니다. 계속 적자이고. 하지만 그 이동형 학교 모듈러라고 그 얼마 전에 한 8월 초에도 공시를 했더라고요. 한 26억. 이게 1400개교에 순차적으로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이제 그 중에 10%만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000억 원의 그런 어떤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간 1000억 원의 매출이면은 뭐 영업이익률은 한 30-40%에 달할 것으로 보여. 영업이익 300억. 뭐 이거는 거의 뭐 제가 보기엔 꿈 같은 숫자고, 여기에서 뭐 비현실적으로 한 3분의 1만 잡아도 영업이익 100억이면 훌륭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이고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모멘텀이 보이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업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SKC 아까 말씀드렸고, 계속 나오죠. 이제 음식료 담배에 관한 그런 어떤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이 시문주 연구원 같은 경우는 라면과 이제 주류업체에 주목하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코로나 기저 효과에 따라서 코로나가 끝나면 주류업체의 그 매출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마치고, 아무튼 힘든 또 8월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 조정을 받고 올라오기 때문에 9월 한 명절 전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그 경험상 명절 전에 장이 그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그런 체감상으로도. 왜냐면 명절 때문에 기업들도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좀 유동성, 그 자금 지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식에서 돈을 빼는 그런 좀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8월 9월에도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근데 뭐 이미 8월에 한번 맞았잖아요. 8월에 한번 맞았기 때문에 9월에는 어느 정도 또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박스권 또 이 정도로 하면 또 떨어질 거고,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고, 모두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